여러분들 일본 때문에 지금 일본 증시가 떡락하고 일본 채권이 폭등하고 미국 달러가 하락하면서 엔화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산함입니다. 지금 현재 YCC 정책의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커다란 변화가 생겨서 지금 엔화가 폭등 중이고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 중이고 미국의 현재 채권 금리가 폭등 중입니다. 자, 과연 이런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일본에서 나온 정책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발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요, 일본에서 이 YCC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정한 금리 내에서 10년물 금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일본의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엔화의 값어치가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이 YCC 정책,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되냐면 얘네들이 채권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이 상한선을 넘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정해놓은 0.5%라는 10년물 금리의 0.5%가 넘게 되면 그때부터 일본 중앙은행에서 매일같이 이 채권을 매입해 줍니다. 이 채권을 계속해서 사주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가게 되죠. 왜? 계속해서 이 10년물 금리가 0.5% 넘어설 때마다 은행이 사주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좀 재미난 게 원래 이게 YCC 정책의 기본적인 컨트롤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YCC 정책에 대해서 좀 재미난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YCC의 금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유지해 두겠다. 상한선과 하한선은 여전히 0.5%와 마이너스 0.5%를 유지는 하겠지만 은행이 개입하는 금리, 우리가 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금리는 1%로 올리겠다. 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이 YCC라는 표면적인 금리는 그대로 두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개입해서 채권을 사주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금리와 상승과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하게 양적 완화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거, 조금 더 줄이는 거, 채권 금리를 좀 더 높게 올라가게 용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발표가 난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서 사실 이거 0.5% 상한선인데 우린 유연하게 할 거니까 니네 1%까지 올려도 돼라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되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화법의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맨 처음엔 저희가 너무 맨 처음에 헷갈려서 YCC 유지입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서 일본 엔화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일본이 돈 푸네, 똑같은 방식으로 돈 푸네라고 생각을 해서 엔화가 폭락을 했다가, 재미난 건 이게 저처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내부의 세부 내용 보니까 뭐야, 채권 금리 1%까지 올라가는 거 용납한대잖아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게 돼서 엔화가 급등하고 미국의 채권 금리도 급등하게 되는 계기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일본의 금리가 미국의 주식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마디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본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일본의 채권 금리를 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미국의 채권 금리를 오렌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일본의 채권 금리 귤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갑작스럽게 원래 내가 오렌지를 사 먹으러 슈퍼마켓에 갔는데 갑자기 귤이 반값 세일한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오렌지 사려는 걸 접어두고 귤을 사 먹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렌지를 사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렌지가 남아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렌지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미국 채권과 일본 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일본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채권을 버리고 사람들이 일본 채권을 사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가격도 덩달아서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어때?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자,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도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돼요. 일단 모기지라고 불리는 것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들의 금리는 사실상 10년물 금리를 추종해서 따라갑니다. 자, 근데 10년물 금리가 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받는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100만 원을 대출했을 때 1년에 한 5%만 내면 됐는데 5만 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10%가 돼서 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이 들어가게 돼요. 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게 되니까 내가 대출을 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건,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건 미국 주식들에게 악재가 되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최근에 엄청나게 잘 나가면서 워렌 버핏 아저씨라든지 많은 뭐 한국 투자, 일본 투자, 미국 투자들이 야 이거 니케이 지수 가자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채권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채권 금리를 0.5%가 아닌 1% 캡에다가 사실 맞춰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반응을 해서 지금 일본 주식들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미국 채권 금리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똑같이 지금 일본 주식들도 떨어지는 것처럼 미국 주식들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좀 아주 더더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의 대외적인 상한선과 하한선은 일본의 그냥 대외적인 10년물 금리의 상한선은 0.5%인데 실질적인 금리의 상한선을 1%까지 높여버렸습니다. 0.5%에서 1%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채권 금리를 컨트롤할게 라고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여태까지는 0.5%에 딱 맞춰서 금리에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 0.5%의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5%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여러분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미국 주식 폭락했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무튼 이 커다란 유연성, 일본 특유의 이거 모호한 화법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날 너무 재미나게 어떻게 보면 일본 보면서 중간에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일본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